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새해 둘째 날 아침을 복귀의 타이밍으로 잡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어떤 분은요, 안 전 대표가 기회의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철수 후 복귀, 또 철수 후 복귀를 반복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복귀 후 철수도 되는데 그 숫자가 7번쯤 된다고 하네요. 이번엔 과연 어떤 결과일까요? 몇 달 후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1월 3일 금요일 아침에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1면 기사 저쪽에 자리 잡고 있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서 권력기관 개혁하겠다. 이 얘기를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듣고 있는데 한 겁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신속하게 임명했고요. 검찰개혁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움직임 분명히 어제 나타났습니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여야 의원 28명을 불구속 기소 그리고 약식 기소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역시 검찰과 관련된 내용이 일면 톱기사로 들어 있습니다. 추미애 임명한 날 검찰 추미애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로 칼을 겨누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 감독자로서 개혁을 잘 이끌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검찰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배당했고요. 당대표 시절 부실장, 추미애 당대표 시절 부실장을 맡았던 인물을 전격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진 봐주실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신년회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다 참석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 요 시간이 장관으로 임명된 지 한 2시간쯤 지난 시간입니다. 추미애 장관 있고요. 그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 기자들이요, 일부러 이렇게 찍었겠죠. 두 사람 겹쳐갖고. 이런 내용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몸싸움 여야 37명. 여기는 의원과 당직자 등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검찰 총선 앞 무더기 기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의 방해 그리고 이런 혐의로 황교안 그리고 한국당 의원 22명. 그런데요, 총선 뒤에 이 회의 방해 혐의가 이게 국회법과 관련돼 있거든요. 총선 뒤에 만약에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당선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출마 못합니다. 5년간. 이거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당 의원 5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니까 국회법과 관련된 혐의가 아니라 그냥 폭행 혐의로 넘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과 함께 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관련이 돼 있군요. 안철수 정계복귀 선언 어제 아침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재편 총선의 새 변수가 되는 건가?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돌아가서 정치 어떻게 바꿀지 국민과 상의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변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일까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정치권 요동치고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께서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이수희 변호사 역시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권상희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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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작진이요. 뭐라고 키워드를 잡을까. 근데 뭐 마땅하지가 않더군요. 그냥 추미애 대 윤석열. 그냥 이 자체입니다. 지금요. 분위기는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TK 의원들 뭔가 지금 당 안팎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본인들의 거취에 관해서요. 그리고요. 여당도 불만, 야당도 불만. 패스트트랙 검찰의 기소 관련 내용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생명을 구한 AI.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실려 있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추미애 대 윤석열. 뭐 표현에 따라서는요. 추다르크 대 강골 검사.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각각 발언이 소개돼 있습니다. 한쪽 발언은요. 어제 추미애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나온 말이고요. 윤석열 총장은요. 거기도 시무식을 하잖아요. 검찰도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먼저 여러 번 찌르면 명의가 아니다. 검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막 찌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 아니다 당신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윤석열 총장은요. 검찰 소신 끝까지 내가 지켜줄 것이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발언들이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검찰은 또 여기는 뭐가 소개되어 있냐면 한국당이 최근에 고발을 했거든요. 추미애 대표 관련해서. 그래서 그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건도 배당하고 당시에 당대표 때 부실장을 뭐 조사했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칼자루를 진 추다르크. 검찰주의자 윤석열과 전쟁 예고. 추다르크 검찰주의자 전쟁 이렇게 들어갑니다. 분위기가요. 검찰 신뢰 잃었다. 불신감 표출했고요. 검사장급 6자리 이외에 추가 인사를 시사했습니다. 지금 검찰 인사 있을 것이다. 계속 얘기 나옵니다. 수사단 물갈이를 할 땐 큰 충돌. 이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기사 보셨죠? 윤석열 총장 시무식에서요. 검찰의 소신 내가 끝까지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검찰 올 것이 왔다. 인사태풍에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각각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명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고함 2020년 1월 2일 대통령 문재인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한 그 병의 그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듯이 검찰이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재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합시다. 네, 지금 발언 보셨죠? 대단합니다. 지금 뭔가 정말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전체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어제 내놨습니다. 2개의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2곳 모두 검찰 얘기를 꽤 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검찰 최종 감독자는 추미애다. 법무장관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준 겁니다. 보시죠. 추 법무장관 임명 그리고 검찰 개혁을 압박했다. 신년 인사회 추미애, 윤석열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권력기관 개혁 멈추지 않겠다. 그러자 한국당 개혁 아닌 검찰 무력화다. 또 이렇게 반발하는 논평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이 굉장히 사실 추미애 장관을 밀어줬어요. 그 대통령이 내 권한 행사하겠다. 그리고 검찰의 최종 책임자는 장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수술칼과 명의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찌르는 수술칼 여러 번 찌르는 거는 명의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김문학 교수님. 네. 추미애 장관의 말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일단 대통령의 말씀을 좀 얘기를 하면 예. 확실한 변화를 강조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혁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예. 개혁을 연착륙시키겠다. 그리고 권력기관이라는 얘기를 언급을 하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답을 추미애 장관이 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개혁의 완수와 그러한 부분의 인권이 이제 예. 특히나 이제 검찰에 관련해서 이제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찌르면 명의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사실은 칼을 계속 많이 사용하고 남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또 이제 여권에서 보이는 시각이 이거죠. 나올 때까지 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인디언 기우제라는 얘기가 나온 예. 거예요. 기우제를 계속해서 비가 오면 이거 내 덕분이다. 뭐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칼질을 남발을 하면 예. 이것은 좋은 명의가 아니고 명의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절제력을 갖고서 예. 수사를 할 때 예.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수사를 할 때 그것이 아주 좋은 검찰이다. 예.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그 부분의 지향점은 곧바로 예. 윤석열 검찰에게 지향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그럼 하고 그 지향은 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인사가 그 귀결이 되겠죠. 지금 뭐 한 5명에서 6명 예. 고검장 자리가 비어 있고 예. 그 부분에 이제 그렇지만 그걸 뭐 맘대로 예. 어떤 보복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개혁성과 예. 인권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갖고서 추미애 장관이 거기에 좀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인사를 해야만. 혹시라도요.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여러 갈래잖아요. 그렇죠.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가 인사 대상자가 될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인권이 막 굉장히 이제 좀 안 예. 지켜졌다거나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농후하게 나타난 예. 부서는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인사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포기하면서 마냥 좋게 얼굴만 이제 좋은 그런 낯빛을 하는 그런 법무장관으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다르크의 어떤 칼 이거 분명히 쓸 것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시간 문제다 이거네요. 자, 이수희 변호사. 이번에는요.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시무식에서 검사들 앞에서 당신들의 소신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뜻이요. 저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겁먹지 마라, 기죽지 마라, 겁먹지 마라. 기죽지 마라 뭐 이런 의미 아니냐 예. 싶은데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첫 예. 번째부터 이제 인사권을 행사를 하는데 예. 그 인사권의 목적이 윤석열 총장의 고사가 뜻이다. 그러니까 말려 죽인다는 표현이죠. 주변을 네. 쳐낸다는 거죠. 주변을 쳐낸다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조국 그 전 장관 수사했던 팀.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예. 개입 의혹하고 그리고 그 유재수 감찰단 예. 뭐 이 세 건에 대해서 관여했던 거기에서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예. 사람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대검의 공공수사부장, 뭐 예.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 3차장의 인사를 보면 예. 그 목적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른바 그분들이 윤석열 사단이라고 부르는 분들인가요? 사단이면서 이제 그 현 정권의 아. 실세들을 향한 수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사가 어떻게 예. 나느냐를 보면은 이제 예. 목적을 안다는 건데 예. 저는 이제 이것은 뭐 추미애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예. 결국은 청와대 더 좁히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의 문제라고 보고 예.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을 쓰지만 예. 이거는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이 더 예. 적절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거기에서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측근이 잘려 나가더라도 또 다른 사람 새 인물이 왔을 예. 때 그 측근 예. 사람들을 측근으로 예. 만들고 또 검찰의 운명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걸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남은 임기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의 예.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끝까지 내가 지켜드리겠다라는 것은 나를 믿고 내 편에 서달라는 그런 또 호소도 한편에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을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지키는 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분위기에서 누군지 다 떠오르시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요. 자, 권상희 평론가. 추미애 장관 임명권으로 좀 얘기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7시에 임명이 났어요. 그리고 9시에 뭐 신년 인사 참석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앞서서는요. 그 전에 청문회가 끝나서 청문 보고서 이게 채택이 불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그 기간을요. 이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월 1일까지예요. 근데 1월 1일은 휴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청와대가 굉장히 좀 서둘렀다, 임명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일단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 아주 속전속결로 임명 제거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뭐 거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예. 조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부로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놨어요. 예. 그리고 공석이 된 지가 벌써 2달 예. 반이 넘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해가 넘기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예.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검찰 개혁에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 2달 보름씩이나 공석이 된 상태에서 뭐 지금 임명한 것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급하게 임명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순서는 많이 뭐 예. 축약된 부분이 예. 있죠. 그리고 바로 이제 현충원 같이 참배를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뭐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제 같은 경우 특별히 의미 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 개혁을 아주 강력하게 하겠다. 예. 대통령과 법무부 예. 장관, 신임 법무부 장관 예. 두 사람이 합을 맞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오비일학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지금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검찰 개혁을 부르짖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감찰 무마 의혹도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도 향하고 있는 역시 지점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두 사람 다 부르짖는 모습이 예. 사실 뭐 검찰을 상당히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무부 장관을 이제 임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추미애 장관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러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어찌 보면 이게 과하게 예.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 결국 쳐내겠다라는 의미로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이 자꾸 검찰개혁을 예. 이야기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해 첫날부터 과하게 뭐 이 국정 현안의 가장 큰 부분이 검찰개혁이라는 식으로 보도가 된 것 자체가 예. 사실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예. 뭐 대북 문제도 있고 예. 성장과 관련해서 예. 경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 개혁이 지금 현안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예. 맞닿는 현안이라고 지금 자꾸 부각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과잉 알겠습니다.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합동 인사회에 참석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꼭 아마도 추미애 장관을 참석시키고 싶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서둘러서 임명하고 바로 참석을 하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추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요. 수사 관련 그리고 어떤 검찰에 대한 뭐 감찰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 인사권, 추미애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지금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들이 소개가 돼 있는데요. 검찰 간부 물갈이, 조국 비리 연루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증한다. 이게 좀 논란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과 최강욱 이 청와대 비서관 사이에 어떤 오간 그런 어떤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과연 그렇게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문제가 있는 모습인 거는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그 인물이 지금 검찰 쪽 인사 검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선거 개입 의혹 추미애가 인사한다. 지금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면 딱 각을 잡아서 지금 기사를 이렇게 실었어요. 지금 뭔가 물갈이를 준비하는데 그 물갈이 준비하는 인물들이 지금 이렇더라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또 다른 어떤 검찰 수사의 시작입니다, 지금요. 송철호 울산시장, 추미애 측근과 청와대 인사, 선거대책 논의한 의혹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추미애 측근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인물과 청와대 인사가 만났다. 이겁니다, 지금요. 2017년 10월 서울에서 만날 날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 메모에 울산시장 선거 수건사업 논의 뭐 이런 게 적혀 있다. 지금 이렇게 또 알려지고 있어요. 검찰은 전직 이 부실장,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인물을 불러서 회동 경위 등 조사했다. 여기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비서실의 A 부실장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만나 선거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뭐 이렇게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실장, 전직 부실장을 검찰이 불러서 송 시장에게 청와대 선임 행정관과의 만남을 주선한 경위를 조사했다. 또 송 시장이 민주당 단수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당 차원의 어떤 조력이 혹시 있었는지 이런 것도 물어봤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주홍규 교수님. 추미애 장관은 인사권을 지금 행사할 모양이고요. 그리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또 다른 수사인데 이거는 청와대를 가는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으로 직접 가는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요? 네, 사안만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임명과 어떤 시기를 맞춰서 약간의 보복성이나 아니면은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공교롭게 또 시기가 그렇게 또 겹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이제 맞물릴 수 있는 경향은 있지만 예. 사실은 검찰주의자로 알려져 있는 윤석열 총장의 예. 그 의지로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은 이제 신년사에도 밝혔지만은 그 부정부패나 민생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 부분을 방지하겠다. 그 부분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과 저는 맞물린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윤석열 총장이 이제 현충원 참배 이후에 국민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민이라는 수식어 안에는 여러 가지 함축되어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아니겠느냐. 그렇죠. 나 역시도 문재인 대통령의 큰 뜻에 따라서 지금 이 검찰 개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부분이 보복성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을 견제하는 어떤 행동으로는 예.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실제로 네. 검찰은 검찰의 그 논리대로 수사를 지금 진행하는 것 뿐이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진다면은 예. 살아있는 권력기관에도 검찰은 계속해서 수사의 의지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게 윤석열 총장이 봤을 때에는 검찰 개혁의 가장 본질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예. 청와대 최근의 논평에서는 예. 조국 수사에 대해서 약간 유감을 표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레토릭을 구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뜻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상반됐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추미애 장관이 명의론을 들고 나왔고 예. 이런 부분에서 너무 극한적으로 그 추미애 장관이나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나름의 절충점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도 물론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 갑자기 너무 많은 과도한 예. 그런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수사를 한 것도 사실일 수는 있지만 예. 검찰 개혁이라는 것 그리고 그 법조 개혁이라는 것의 본질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예. 수사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공정성 그 부분을 강조한다는 그 절충점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수희 변호사? 네. 사실 이 기사가 이제 몇 개 신문에 오늘 실렸어요. 네, 같은 내용이. 근데 지금 추미애 당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직 그냥 좀 참고인 조사겠죠, 이거는 지금까지.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가 진척이 되면 추미애 장관을 직접 겨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예. 보복성으로 또 뭐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보복성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그 민주당의 당시 2017년 뭐 한 그 여름부터 예. 그 저 2018년 6월까지에 민주당에서 성철호 후보를 어떻게 도와줬는지에 대한 수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 그리고 그 청와대 행정관, 그 예. 국토균형발전 행정관의 경우에 송철호 그 예. 후보가 직접 안 것이 아니라 그 당의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기사에 보니까 그 누군가의 소개해준 예. 누군가가 지금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거예요. 비서실 부실장.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실장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소개를 해줬는지. 예. 소개해줬을 때는 뭐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내용들 하고, 그러면은 저 행정관이 예. 선거에 쓰일 어떤 일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은 예. 그 행정관은 사실 만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후보를. 그거는 공무원으로서 예. 선거 개입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그 행정관의 선거 개입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천에서 예. 당시 이제 비서실에 있었으니까 예. 대표 비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예. 대표 비서실은 뭐 오고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예. 또 들어가는 문건이라든가 정보가 굉장히 많은 예. 곳이잖아요. 그러면 당시 왜 단수 공천을 했는지 다른 경쟁자 2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김은학 교수님, 이게 상황에 따라 또 심각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심각해질 가능성은 없는데 예. 문제는 좀 이 프레임이 예. 부정적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다. 예컨대 이제 추미애 측근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서실 부실장이라 그러면 뭐 예. 어마어마한 자리인 것 같아도 예. 사실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두 분, 그러니까 행정관과 그 부실장이 원래부터 알던 사람이고 그래서 아마 만났던 자리고 이게 이 주선을 한 취지가 대표실 부실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관계 속에서 어쨌든 만나가지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려면 여기서 송철호 후보에게 배타적인 어떤 예. 특정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대통령 공약을 그대로 이제 설명한 부분에서 크게 예.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아까 공직기관 이제 비서관 예. 얘기도 그렇고 그분이 지금 뭐 기소가 돼 있다거나 예. 위법한 것이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사퇴도 안 하고 그대로 현직을 유지하는데 그러면 뭔가 뭐 이 추미애 예. 의원,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예. 그 검사를 안 한다. 예. 그럼 그것도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아무런 그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뭐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뭐 잘못됐다는 일단 것이 공소장에는 좀 등장을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건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이 두 기사가 예. 모두 다 추미애 또는 공직기관 비서관의 어떤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예. 그런 부분이고 예. 검찰도 지금 이런 부실장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결국엔 견제 효과가 조금 부각되길 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에서 지우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수희 변호사께서 약간 반론하실 게 있는데 제가 짧게 30초 드릴게요. 예, 그 최강욱 지금 그 공직기관 비서관의 경우에 문제는 예. 조국 장관의 그 허위 그 예. 인턴 증명서에 예. 그 직접 작성을 한 사람이고요. 예. 그러면은 조국 장관을 그 검증을 할 때 그 부인 정경심 예. 교수의 그 표창장 위조 예. 동양대 그랬을 때 본인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집 부부가 그런 일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지금 공소장 내용대로 본인이 그걸 했다라면 예, 공소장이 사실이라면 그랬으면 누나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으면 본인이 그 후에 대처에 대해 청와대의 대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를 못하게 했다는 예,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 인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뭐 언론에서 이제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김관학 교수님께서 이거는 약간 의도적인 뭔가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30분 가까이 훌쩍 지났습니다.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